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제스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스처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정말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멋진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작업 화면을 보시면 상단의 툴 아이콘 9개와 이 사이드바 말고는 다른 기능들에 대한 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기능들은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제스처예요. 그래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제스처와 퀵 메뉴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작업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스처와 퀵 메뉴뿐만 아니라 키보드를 사용한 단축키로 작업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해서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제스처와 퀵 메뉴, 단축키 강좌를 순으로 영상을 연달아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와 기본 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스처에는 갤러리에서의 제스처, 작업 화면에서의 제스처, 상단 메뉴 툴 창에서 사용하는 제스처가 있는데요. 먼저 갤러리 제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갤러리 제스처에는 먼저 특정 작업 위에서 펜으로 빠르게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시면 공유, 복제, 삭제 버튼이 뜨고요. 원하는 곳으로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위치 변경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터치 후에 이렇게 돌리시면 작업을 회전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특정 작업 위에서 두 손가락으로 빠르게 이렇게 벌리시면 미리 보기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이렇게 꼬집으시면 미리 보기 기능이 활성화가 꺼집니다. 여러 개의 작업을 폴더화해서 묶는 방법으로는 작업을 꾹 눌러서 묶고 싶은 작업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폴더화해서 묶이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번엔 작업 화면에서의 제스처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제스처 제어 설정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동작에 설정에 제스처 제어에 가시면 이렇게 제스처 제어 패널이라는 창이 뜨는데 메뉴의 이 손가락은 스머지 효과인데 저는 스머지 효과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활성화 버튼을 다 꺼놓은 상태고요. 그 아래 지우기, 그리기 도우미도 굳이 제스처 기능을 넣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 활성화를 꺼 놓았고요. 스포이드 툴은 터치 후 유지, 퀵 쉐이프는 그리기 후 유지, 퀵 메뉴는 내 손가락으로 탭, 전체 화면은 다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았고요. 레이어 지우기는 문지르기,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는 세 손가락으로 쓸기, 레이어 선택은 네모를 누른 상태에서 애플 펜슬을 터치하여 레이어 선택, 일반은 터치 동작 비활성화와 꼬집기 제스처로 회전만 활성화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이 설정에 맞게 제가 사용하는 제스처를 설명드릴 거고요. 굳이 저와 설정을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제스처 제어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작업 화면으로 와서 두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축소 확대가 가능하고요.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캔버스를 이렇게 회전하실 수도 있어요. 빠르게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꼬집으면 삐뚤어진 캔버스가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화면에 딱 맞게 사이즈가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브러쉬 조정바 같은 경우 가운데 있는 네모를 살짝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 툴이 활성화되면서 색이 추출이 되고요. 레이어에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동그라미 점을 끌어오시면 이렇게 배경 색 채우기가 되시고요.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점을 드래그해서 채우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펜 끝을 떼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채우기의 면적 조절도 가능해요.
제가 선을 한번 여러 개 그어 볼게요. 여기서 두 손가락으로 한번 화면을 터치하면 실행 취소, 세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되돌아가기, 두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빠른 실행 취소, 세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빠른 되돌아가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레이어를 보시면 이 핑크색 머핀이랑 체리가 하나의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를 갖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세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면 잘라내기, 복사하기, 모두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버튼들이 뜨는데 잘라내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면 그 레이어에 있는 모든 그림이 잘라내지고 다시 붙여넣기를 누르면 원래의 자리에 붙여넣기가 돼요. 그런데 이 기능은 사실 이렇게 쓰진 않고요. 대부분 선택의 올가미 툴로 자르고 싶은 일부분만 선택을 해서 잘라내기를 하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레이어를 보시면 아까는 하나의 레이어였던 핑크색 머핀이랑 체리가 각각의 레이어로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하나로 합쳐줄게요. 이번에는 또 다시 올가미 툴로 이 체리만 선택해서 세 손가락으로 쓸어내려서 복사하기 그리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된 건데요.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기존 레이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운 레이어에 복사가 돼서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쓸어내려서 여기 모두 복사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작 툴에 추가에 캔버스 복사라는 게 있는데 이 버튼이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모두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면 레이어에 보시면 원래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된 것을 캡처하듯이 화면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캡처가 돼서 하나의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에 이 핑크색 머핀 레이어를 선택해서 세 손가락으로 쓸어내려서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라내서 다시 붙여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에 가보시면 원래 1번 레이어에 있던 그림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옮겨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번엔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복사가 돼서 같은 자리에 붙여 넣어진 건데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복사가 돼 있죠. 레이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존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레이어가 복사가 돼서 붙여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번엔 퀵 쉐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선을 긋고 잠깐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15도 각도에 맞춰서 직선을 그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퀵 쉐이프 기능은 도형 그리기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도형 그리기를 할 때도 퀵 쉐이프가 사용이 되는데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대충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정원, 정사각형, 정삼각형으로 바뀌고요. 화면에서 밀고 당기면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위쪽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투시도 가이드에 맞춰서 직선을 긋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동작의 캔버스에 그리기 가이드에 가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레이어에 가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레이어를 한 번 더 선택하셔서 그리기 도우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보조라고 뜨는데 지금 그리기 도우미가 잘 활성화된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리기 가이드의 평행한 선을 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한번 그어볼게요. 대충 그어도 가이드라인과 평행하게 선이 그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퀵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내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퀵 메뉴 6가지가 뜨거든요. 이건 제가 아까 동작에, 설정에, 제스처 제어에 가서 퀵 메뉴를 내 손가락 탭으로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퀵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엔 각 상단 메뉴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제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색상 피커에서 사용하는 제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색상 피커에서 요 위에 이 점이 색상 피커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을 꾹 누르면 이전에 사용했던 색상으로 바뀌게 돼 있고요. 다시 한번 꾹 누르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색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아래 디스크에 이 원형 파커를 보실 수 있는데, 원형 파커의 겉에 라운드는 색을 선택하는 곳이고, 안에 원은 방금 선택한 색에 대한 명도와 채도를 선택하는 곳인데요. 이 안쪽에 있는 원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고요.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섬세하게 선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다시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하면 원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안쪽 원에서 8가지의 방향으로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방향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8개의 방향 말고도 원의 정 가운데도 더블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이 왼쪽 위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잡히는 이곳이 화이트고요.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잡히는 색상이 블랙이에요. 이 아래쪽은 팔레트인데요. 지금 선택한 이 연두색을 저장해 놓고 싶다면 아래의 빈 공간을 꾹 눌러서 설정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다시 이 색을 꾹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을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가능하세요. 이 오른쪽 끝에 팔레트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 가지의 팔레트들이 나오실 텐데, 이 팔레트 중에 특정 한 개의 팔레트 위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해주시면 공유, 삭제 버튼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번엔 레이어 창에서 사용하는 제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 위에서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잠금, 복제, 삭제 버튼이 뜨고요.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밀면 알파 채널 잠금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체크 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실행이 된 상태고, 다시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알파 채널 잠금 기능이 해제가 된 거예요. 특정 레이어 위에서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 상단에 슬라이드하여 조정이라고 뜨는데, 이때 손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레이어를 두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선택 툴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선택된 이 레이어만 브러쉬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 툴을 꾹 눌러서 선택 툴을 활성화시켜서 필요한 부분을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레이어의 체크를 꾹 누르시면 그 선택한 레이어만 눈에 보이게 되고요. 다시 특정 레이어를 꾹 누르시면 안 보였던 레이어들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중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레이어 하나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주시면 다중 선택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변형 툴로 선택을 하면 지금 다 선택됐던 레이어들이 함께 이동이 가능하고 함께 크기 변형도 가능해져요. 그리고 지금 다중 선택한 레이어들을 한 번에 삭제도 할 수 있고 그룹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번부터 3-2번 레이어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두 손가락으로 가운데로 모으듯이 꼬집어 주시면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번엔 작업 화면에서 원하는 레이어를 바로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왼쪽 사이드 바에 가운데 네모를 선택한 상태에서 펜으로 원하는 곳을 꾹 누르면 이렇게 펜에 닿아 있는 부분의 레이어가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레이어 창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체리 머핀으로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이드바의 가운데 네모를 선택하시고 펜으로 꾹 누르시면 여러 개의 레이어가 추출이 되는데 펜을 살짝 옆으로 옮겨주시면 펜 끝에 닿아 있는 부분에 걸친 레이어들이 모두 출력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민트 머핀이랑 레이어 깔개 중에 민트 머핀을 선택해 볼게요. 레이어 창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민트 머핀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작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레이어 개수는 다 다르지만 레이어 개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유용한 팁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다른 캔버스로 이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초코머핀을 다른 캔버스로 옮기고 싶고요. 이 초코머핀을 꾹 눌러서 이동을 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갤러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동하고 싶은 캔버스를 선택해서 펜을 놔주시면 이렇게 초코머핀이 다른 캔버스에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원본으로 가보시면 초코머핀, 이동했던 초코머핀 레이어는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번엔 브러쉬 창에서 사용하는 제스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브러쉬 창에 왼쪽은 브러쉬 세트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해당 브러쉬 세트 안에 있는 브러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 브러쉬 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이름 바꾸기, 삭제, 공유, 복제라는 말풍선이 뜨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 세트를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면 플러스 버튼이 생겨요. 이걸 누르면 새로운 브러쉬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브러쉬 세트를 꾹 눌러서 위치 변경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해당 브러쉬들과 관련된 제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당 브러쉬 위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공유, 복제, 삭제 버튼이 뜨고요. 그리고 레이어와 같이 이렇게 다중 선택도 가능해요. 다중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삭제도 하실 수 있고 다중 선택한 브러쉬들을 다른 브러쉬 세트로 이동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브러쉬를 2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해당 브러쉬에 대한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소스라는 메뉴에 가면 모양 소스와 그레인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들의 이미지를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두 손가락으로 탭을 하면 모양 반전이 되는 거고요. 탭을 하면 그레인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옆에 있는 버튼 기능에 대한 제스처거든요. 이런 기능을 알면 좀 더 편하겠죠? 브러쉬 툴 옆에 있는 이 스머지 툴이나 지우개 툴은 브러쉬 툴과 사용법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정 툴에서 사용하는 제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정 툴에 들어가 보시면 불투명도부터 노이즈 효과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상단에 슬라이드하여 조정이라는 게 뜨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효과를 선택을 하고 펜을 화면에 터치한 상태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서 해당 효과의 정도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와 기본 툴 사용법을 섞어서 대략 40개 정도를 알려드려 봤는데요. 너무 많죠? 하지만 이전에 올린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강좌들이랑 오늘 올려드린 제스처 강좌를 보신 분들은 아마 프로크리에이트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퀵 메뉴 사용법으로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